그런데 사실 대피하십시오란 말만 있어서 시민들은 뭘 했느냐. 포털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발사체 경보 뒤 네이버 5분간 먹통, 시민들 혼란 가중입니다. 네, 네이버 즉 트래픽 폭증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PC 버전은 아니고요. 모바일,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을 때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접속 장애가 발생한 이유,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철현 위원님,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북한이 해킹도 했나라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인데 이것도 먹통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전쟁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네이버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포털 검색 엔진인데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몰린다고 먹통이 되는 건 맞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난 문자가 울리고 네.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이 확성기 방송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웠거든요. 네. 근데 열어보니까 이제 대피하라는 얘기만 있는데 네이버를 열어보니까 먹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느꼈을 우리 시민들 느꼈을 그 공포감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 보면 조금 이게 우리 국가 어떤 통신망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가 저만큼의 트래픽에 대해서 먹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네이버에서도 조금 이 트래픽에 대한 특히 우리 위기 상황, 전시 상황까지도 대비한 좀 트래픽 확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보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보안 문제가 사실 지금 이 오발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쨌거나 큰 피해가 없을 때 지금 이루어져야지 다음에 진짜 상황이 발생을 한 뒤에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만 먹통이었냐? 대피소 안내 앱도 먹통이었다. 위치, 행동 요령을 그래서 좀 미리 익혀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 대피소 안내 앱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밑줄. 문제는 시민들이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대피소 정보를 포함한 국민 행동 요령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디딤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국민 재난안전 포털 등을 통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날 안전디딤돌 앱도 접속자 폭주로 대피소 위치 확인 기능이 멈췄다. 네이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앱도 멈췄다라는 거. 위치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된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량이랑 응급약을 챙겨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으로 대피해야 된다. 아까 김용태 최고가 말씀하셨죠. 얘기 중에 뭐라고 했냐? 어디로 가야 되냐? 지하로 가야 되냐? 지상으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지하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여기 좀 볼까요?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경계경보는 이럴 때 발령이 됩니다. 이럴 땐 지하 공간이 안전하다라는 거. 그럼 지하에 있지 않고 내 지금 운전 중인데 어떡해? 운전 중이라면 대피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을 하고 고가도로 도심 진입은 삼가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일단 지자체, 정부 부처에서도 발빠르게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도 좀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